현재 중국에서 시작된 위기는 전 세계의 하늘길을 막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에서 거주하던 교민들의 본국 귀국에도 큰 차질이 생기고 있죠. 일부 국가들은 자국민의 귀국도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극단적인 확산 저지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또한 지난달부터 아랍에미리트, 인도, 말레이시아, 파라과이 등의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인 유학생 교민들의 전세기 요청이 청와대 차원 게시판을 통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지만 재정 부담과 확산 우려 등으로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조금씩이라도 해외에 있는 교민들의 귀국을 위해 전세기를 동원 송환해오는 절차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유럽 이탈리아에 거주하던 한국의 교민이 전세기를 통해 한국에 귀국한 것이죠. 이를 통해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총 26명, 이탈리아에서는 총 309명의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는데요. 마다가스카르 교민의 경우 1인당 126만원, 이탈리아 교민의 경우 1인당 200만원가량의 상당히 높은 가격 부담을 짊어지긴 했지만 흉흉해지는 현지의 분위기와 안심할 수 없는 의료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던 그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라는 안전망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각국의 전세기 입항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당황스럽게도 한국의 전세기 입항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세기를 보낼 것 없이 자국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한국의 교민들을 송환시켜주겠다는 것인데요. 얼마 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모로코 정부에게 우리 국민의 귀국 지원을 위한 전세기 입항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모하메드 6세 모로코 국왕은 이것을 거절하며 난데없이 모로코 항공의 국영기를 지원해주겠다 나섰습니다. 50여 명밖에 안 되는 인원을 위해 항공기 한 대를 통째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대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외교 소식통에서도 상대국 정부에서 교민 이송에 특별기를 내어주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하며 놀라고 있을 정도죠. 그런데 모로코 국왕이 직접 나서서 이런 특단을 내린 것에는 양 국가가 윈윈할 수 있는 묘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단키트 등의 의료물자에는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제품은 일찍이 뛰어난 품질의 평가를 받아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물자를 공급받기 위한 줄을 서고 있는데요. 모로코는 자국에서 한국의 교민 수송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한이 있어도 한국의 의료 물자를 빨리 지원받기를 원한 것이죠. 모로코의 항공사에서 한국의 교민들을 무료로 귀국시킨 다음 돌아오는 비행편에 진단키트 등의 의료 물자를 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모로코 국왕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 교민 50여 명을 태운 모로코 국영기는 지난 3일 무사히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이런 전략을 취한 국가는 모로코뿐만이 아닙니다. 세르비아 역시 지난 2일 주한 세르비아 대사관에서 구입한 한국 의료 장비를 수송하기 위해 특별기를 출발시켰는데요. 이때 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한국 교민 5명도 성공적으로 귀국할 수 있었죠. 지난 2월 이스라엘은 한국인 1천여 명의 귀국을 위한 전세기 비용을 이스라엘 당국에서 전액 부담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한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사과 표시였기 때문에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 국가들의 우리 교민 송환 지원은 굉장히 이례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더 확산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인공호흡기 품귀 현상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수많은 지역에서는 판정자를 치료하기 위한 인공호흡기가 절실하지만 충분한 수량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패닉에 빠진 상태입니다. 영국 의사협회에서는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는 인공호흡기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인구 10만 명당 5개의 호흡기밖에 없는 상황이죠. 프랑스 역시 인구 10만 명당 7개의 호흡기밖에 없어 스페인의 한 언론에서는 지금 당장 현재의 3배 물량의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라며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 GM과 포드 등의 각자의 공장에서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인데요. 현재 인공호흡기에 대한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장비의 비싼 가격에 있습니다. 하나를 생산해내는 데 드는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각 병원에서는 평소에 많은 물량을 준비해두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이미 수년 전에 인공호흡기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일 각종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인데요.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의 강서훈 교수팀은 2016년 단돈 10만원에서 20만원 선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간이 인공호흡기를 개발했었다고 합니다. 이는 엠브백에 간단한 기계 장치를 연결하여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호흡을 장기간 보조해 줄 수 있는 장치로서 개발자인 강성훈 교수는 만약 이것에 관심 있는 국가가 있다면 기본적인 제작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인공호흡기 대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한편 이렇게 대한민국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커지자 그동안 자국의 의료 물자가 훨씬 뛰어나다며 한국을 다소 무시하는 시선을 보냈던 베트남이 드디어 한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3일 베트남의 푹 총리는 한국에 전화를 걸어 베트남은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양국 기업 간 교류 등 경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양국 간에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자라고 했는데요. 끝에는 한국의 진단검사는 세계의 모범으로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현 위기에 대한 방역 및 임상 분야 협력을 하자. 라며 한국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속내를 보였죠. 중국발 사태가 확산되던 초기 누구보다 빨리 한국인에 대한 무협의 입국 차단을 시행한 것도 모자라 국민들은 이제 한국은 필요 없다라고 외쳤던 베트남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태도로 바뀐 것인데요. 그만큼 현재 전 세계의 흐름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이라는 모범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 흐름에 탑승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세계의 질서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현 상황 알려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코로나 발생 후 벌써 반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지만 세계 감염자들은 여전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생명에 관한 걱정은 물론이고 통제된 생활에 대한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싹 날려버릴 진정한 게임 체인저인 백신에 세계인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 오늘은 미국발 모더나, 화이자 등의 백신의 연내 개발이 기대된다는 뉴스가 큰 화제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완료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효과적인 백신의 충분한 수량과 적정한 가격으로 어느 나라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짜 올해 마스크 좀 벗을 수 있을지 한국의 상황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망자 10만 명을 넘긴 미국은 7월 28일 오늘 15만 명조차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최악인 미국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등의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기업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를 지난 4월부터 가동 중입니다. 워프는 우주에서 공간을 일그러뜨리고 거리를 단축해서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기술이죠. 한마디로 속도전을 의미합니다. 백신의 효능이나 안전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유망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자금을 대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실패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 큰 비용이 투입되지만 성공 시 몇 달 이상 먼저 백신을 상용할 수 있겠죠. 미 의회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2조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연합, 존슨앤존슨, 화이자 바이오엔텍 연합 등이 참여해서 개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미 보건부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된 백신을 무료 또는 싼 값에 미국인들에게 제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에게 지지율이 밀려 마음이 조급한 트럼프는 지지율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인 코로나 사태를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 국립 알레르기 및 감염증 연구소와 제휴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 기업 모더나가 3상 시험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트럼프는 아주 고무된 모습으로 연말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더나는 미국 89개 도시 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대 규모 3상 임상시험에 돌입했고 결과가 좋다면 미 FDA는 일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사용을 신속하게 승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더나가 개발하는 메신저 RNA 1273은 세포에 유전 정보를 전달해 단백질을 생성하는 RNA를 이용하는 기술로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스파이크 단백질과 유사한 단백질을 만들어낸 뒤 인체가 이를 항원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라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안전성이나 효과가 검증된 적이 없는 약점도 있고 이전에 백신 연구 통계를 보면 3상 임상에 들어간 640건의 백신 후보 물질 가운데 54%에 달하는 344건이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결과도 있기 때문에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현재 연구 중인 다른 백신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다행히 수백 개의 백신 연구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상당히 진전된 것들도 꽤 있어서 조만간에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래왔듯이 마음이 급한 트럼프가 모더나를 또 무리하게 띄우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최근 완전히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파우치 소장조차 모더나는 새로운 기술이고 이런 종류의 플랫폼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특별히 염려되는 것은 아니다. 빠르면 10월에는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고 11월까지는 완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을 보면 모더나에 대한 희망적인 관측에 힘이 더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혼자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 속도만 보면 가장 빠른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연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백신의 임상 결과 안전성을 입증한 결과가 영국 의학 전문지 랜싯에 게재되기도 했는데, 성인 1077명을 대상으로 백신 후보 물질을 투여한 결과 참가자 전원의 체내에서 보호 중화항체와 면역 T세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화항체와 T세포는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모더나보다 빠른 대규모 3상 임상이 확진자 수 세계 2위, 세계 5위에 달하는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그리고 영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고 8월에는 미국에서도 임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결과가 좋다면 이르면 10월쯤 긴급 사용을 위한 생산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총 20억 회 분량의 백신을 생산할 능력을 이미 갖춘 상태라고 합니다. 생산처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포함되죠. 또 하나의 선두권 백신 기업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입니다. 화이자는 미국에서 첫 번째 시험을 진행했었고 20일 독일 시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형성됐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고도의 T세포 반응도 이끌어냈다고 하는데, T세포란 일종의 백혈구로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침입자를 겨냥한 면역체계 공격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모더나와 비슷하게 이달 말 최대 3만 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코로나 질환지 중국은 백신 개발도 빨리 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칸시노 바이오로직스가 군사과학원 생물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백신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국이 중국군이라서 의혹과 비판도 따르고 있습니다. 보통 백신 개발은 최소 3단계 임상을 마쳐야 하지만 캔시노 바이오로직스의 백신은 6월 11일까지 임상 1, 2단계 시험만 마친 상태인데, 중공 군사위는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 백신을 군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말이 백신 접종이지 사실상 군인들을 대상으로 3차 임상에 들어간 것이다. 중앙군사위가 군인들을 몰모트로 특별히 허가한 것은 중공군 내 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만 명의 현역 군인들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무수한 법적, 윤리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백신 임상시험을 잘하면 더 빨리 완수할 수도 있겠네요. 어느 나라나 군인들만 불쌍하죠. 이밖에 중국의 국영제약 기업인 중국의약그룹 시노팜과 민간기업 시노백은 아랍에미리트와 브라질에서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시노팜은 세계에서 최초로 3상 시험에 진입한 기업으로, 시노팜 회장은 3상 시험을 3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연말 이전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 개발의 선두권은 미국의 모더나, 화이자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영국 스웨덴 연합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 중국의 칸시노와 시노팜 등인데 모두 연내 개발 완료, 생산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 빌 게이츠는 문 대통령의 서한을 보내면서 우리 정부와 게이츠 재단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며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이 민간 분야에서는 백신 개발 등에서 선두에 있다고 했다고 알려져서 이번에는 K백신이다 라고 부르짖히기도 했었지만, 빌 게이츠가 민간 분야에서 선두에 있다고 한 걸 잘 보면 앞에서 살펴본 기업의 백신들은 각국 정부, 특히 미국의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 프로그램처럼 유망해 보이는 제약사의 정부가 미리 입도 선매를 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 그리고 특이하게 중국같이 군대를 이용하는 것은 빼고 민간에서는 선두권이라고 좋게 얘기한 것 같네요. 이 양반도 사회생활 좀 하나요? 그런데 사실 게이츠 재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개발에 투자를 했으니 자기가 투자한 것을 셀프 칭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성공할 경우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빌 게이츠는 말했습니다만, 과기부 최기영 장관은 6월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은 잘 모르겠고, 과기부가 파악한 SK 바이오센스의 계획상으로는 아직 임상에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년 8월 개발, 9월 식약처 승인으로 내년 하반기 말 정도에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제넥시는 내년 하반기 개발을 목표로 6월에 임상시험에 착수했고, 진원생명과학 등도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라고 실망할 필요는 없겠죠.
한국이 이뤄낸 다른 분야처럼 차곡차곡 따라가다 보면 이 분야도 어느새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 어쨌든 한국 백신들도 모두 화이팅입니다. 선두권 백신 기업들이 올해 개발에 성공한다면 남는 것은 백신들의 대량 생산과 누가 먼저 이를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겠죠.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공동 개발 백신은 먼저 영국이 3천만 개를 2년 안에 공급받기로 합의했고 미국도 1억 개 2조 3,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스웨덴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 유럽 일부 국가들이 백신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고 또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이끄는 유럽 포괄 백신 연합에도 4억 개의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더나는 연간 약 5억 개를 생산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스위스 기업 론자와 협력해서 연간 최대 10억 도스분의 생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고 미 정부가 개발 자금도 지원했으니 미국이 우선순위가 되겠지요. 미국은 초광속 작전으로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등 5개 제약사에 이미 수조 원의 연구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미국의 우선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감염자, 사망자도 많고 트럼프의 대선도 걸려있으니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인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만 이렇게 미국, 영국, 독일과 유럽 국가들이 물량을 선점해버리면 가격이나 공급망을 둘러싼 경쟁이 유발되고 가난한 국가들은 소외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올해 백신이 나오더라도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내년 말 이전까지는 돈이 있어도 못 구하고 돈이 없는 제3세계 국가는 더 못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계 백신 면역 연합 등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3억 개를 제3세계용으로 확보했다고 하고 이외에 인도 혈청연구소는 옥스퍼드 대학의 개발 백신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4억 개 등 총 10억 개의 백신을 제3세계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남 걱정할 때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중요하겠죠. 대한민국 정부는 21일 SK 바이오사이언스,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국내 물량 확보 협조를 위한 3자 간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성공하고 양산에 들어갈 경우 생산 시설의 하나로 국내 기업인 SK를 지정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량 중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수량이나 가격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생산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선두권 개발 백신의 큰 연결고리는 걸쳐놓아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백신 개발은 어렵고 임상 3상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서 1년 내에 개발을 하려는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전문가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생활 좀 끝내게 어디라도 좋으니 빨리 개발에 성공해서 더 이상 아픈 사람들도 없고 세계인들이 활발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의외의 효과로 눈만 보여서 마스크 미인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는데요. 시사 멘터리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 나 돌아갈래.